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한 종합병원이 암 환자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를 이면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환자 정보관리 실태를 고발합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훔쳐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 차가 잦은 결함으로 넉 달간 무려 12번이나 수리를 받았지만 판매사 측은 교환이나 환불을 피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내 한 종합병원이 암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이면지로 쓰다 외부에 유출이 됐습니다. 사실 확인차 취재진이 병원을 찾았는데요. 병원 프린터에는 환자 정보가 담긴 이면지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허술하게 짝이 없는 종합병원의 환자 정보 관리 실태를 조수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전주에 사는 A씨는 서신동의 모 아파트 입구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의문의 종이 묶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 주인을 찾지 못한 A씨는 서류를 들춰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임 회원분들 이름이나 개인 전화번호 회칙이라고 쓰여진 거였는데 뒷장을 보니까 혈액 요청서라고 쓰여진 자료가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아마 환자분 이름, 병원 등록번호. 이 서류 뒷면에는 혈액 수령 요청서라는 문서가 나오는데 지난달 24일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이 요청서에는 암센터 환자의 이름과 나이, 성별, 혈액형, 환자가 필요로 하는 혈액의 성분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 환자 개인정보가 든 서류를 이면지로 쓴 겁니다. 수소문 끝에 이 병원 혈액은행에서 해당 서류를 출력했다는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지침은 없었고 저희가 이제 제가 한 거죠, 제가. 이제 물자 조작 차원에서 이걸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부서에서 문제의 서류가 출력된 프린터를 열어봤습니다. 환자 정보가 고스란히 적힌 이면지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잘못됐죠. 일단 환자 정보가 됐으니까 이면지를 아예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면지는 다 폐기하는 걸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지만 이 직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병원에서 취급하는 정보는 사실 개인정보 중에서도 저희가 개인 의료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하게 또 교육체계 이런 것들에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측은 뒤늦게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해온 혈액은행에 문서 파쇄기를 설치하고 이면지를 사용한 담당자에게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훔쳐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2대에 특정 앱을 설치해봤습니다. 이를 설치하자 그중 한 대로 몰래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로 변하는 겁니다. 지난 19일 자정쯤 이 같은 수법으로 여성의 신체를 엿본 26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의 한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가 스마트폰을 책상 밑에 설치한 뒤 여고생을 실시간으로 훔쳐봤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그냥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흔하게 했던 것은 아니죠. 네. 글쎄 저희도 지금 저 한 2년 있으면서 그런 경우 처음인 것 같아요. 무음 카메라 같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폰 앱들은 지금도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USB 메모리나 안경 등 변형된 불법 촬영 장비 사용을 막는 법안을 내놨지만 진화하는 불법 촬영 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앱을 이용해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앱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서 그거를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성단체들은 불법 촬영 범죄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불법 촬영물의 유통 경로나 방식들을 파악할 수 있고 불법 촬영이 범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지난해 불법 촬영 범죄는 모두 6,465건. 5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었지만 뾰족한 대책은 부족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이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전 6시부터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저감 조치에 따라 행정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운행이 의무화되고 대기오염 배출 시설과 건설 사업장은 작업시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값비싼 고급차를 샀는데 넉 달간 서비스 센터만 12번을 오갔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한 외제차 구매자에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판매사 측은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김지수 씨는 지난해 10월 고급 외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을 받은 지 2달이 안 돼 배터리 경고등이 뜨더니 같은 이유로 한 달에 3번이나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판매사는 배터리를 교체해줬지만 새 배터리는 열흘 만에 또다시 방전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시동이 꺼지는 등 넉 달 새 서비스 센터를 무려 12번이나 오가야 했습니다. 인수받은 당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비스를 쉬는 날마다 가고 있는데 일상생활도 아예 못하고 있고 이 차량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초기 결함이나 고장이 반복되면 자동차 교환과 환불을 보장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를 근거로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사는 지난해 출고 차량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념법은 저희도 금방 시행할 건데 1월 판매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소급 적용까지 할 예정이에요. 그 전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특히 판매사가 결함의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문제 재발 가능성이 높고 전문가들도 교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는 배선 문제가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 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차를 바꿔서라도 팔 때는 가격만큼 높은 품질을 강조하면서도 교환이나 환불의 경우 얼굴을 바꾸는 제조사나 판매사의 무책임한 행태에 답답한 건 소비자들 뿐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전주 지역 택시 업체에게 부과했던 과태료가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주 지역 7개 택시 업체들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데는 감독기관인 행정당국에 더 책임이 있다며 택시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주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동이 중단된 한국 GM 군산 공장의 매각 협상이 진행돼 성사 여부가 관심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GM 군산 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한국 GM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GM 측도 괜찮은 기업과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장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 ICT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전기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 등은 어제 도내 정보통신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가하는 2019 정보화 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정보보안 강화 사업과 콜센터 수화 상담 시스템 도입 등 총 369억 원 규모의 사업 80여 개를 발주할 예정이라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합니다. 무려 120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시도 간 유치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지역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른 전라북도는 안타깝게도 구경만 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 공장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만 21만 명, 지난해 최대 실적을 올려 이천시에 낸 지방세만 3,2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이닉스는 이천 공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자 새 공장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정부도 오는 2028년까지 10년간 120조 원을 들여 이천 공장의 3배에 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자 5개 자치단체가 경쟁에 나섰습니다. 결국 경기도 용인시가 유치에 성공했는데 그동안 전라북도는 시도조차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일시에 산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사실상 제조업 기반이 붕괴됐습니다. 새 성장 동력에 절실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건 새만금 공항 등 겨우 1, 2조 원짜리 사업 예타 면제가 전부였습니다. 120조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와는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땅값 부담이 없는 광활한 새만금이 있고 공수표만 남발한 삼성의 부채를 감안하더라도 반도체 산업 역시 새만금만한 적지는 없습니다. 결국 전북에 대한 현 정부의 개발 의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전라북도 역시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초대형 사업 발굴의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부분들을 열심히 찾아서 기획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새만금 개발 이후 변변한 국책 사업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던 전라북도. 언제까지 남의 떡만 부러워야 할 것인지 답답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완주군 의회가 과도한 인상으로 비난을 부른 의정비 조례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단체는 법적 소송과 고발 등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강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 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21.15% 인상하는 내용인데 인상폭이 과도하게 높다는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군의원들 스스로 인상폭을 낮추는 수정안을 기대했지만 상정된 개정안은 찬반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간담회 했기 때문에 간담회를 그리고 절차 위반한 것도 없고 국민들이 좀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나 봐요. 노코멘트 할게요. 노코멘트예요. 완주군 의원들은 이번 인상으로 연 4,065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받게 됩니다. 도내 시군 의원 가운데 전주시 의원 다음으로 가장 높고 전국 군단위 의회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시민단체는 완주군 의회가 주민에 대한 예의와 염치, 최소한의 상식마저 잃었다며 통과된 의정비 조례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비 심의회 구성에 책임이 있는 완주 군수를 포함해서 의회 의장 등을 포함한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분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의정비 인상을 관철시킨 완주군 의회가 이후 어떤 의정활동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농협이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비위 행위의 엄단을 선언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의 비위가 속속 드러나 농협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성추문과 갑질, 도덕적 해이를 3대 청산 대상으로 정해 적발되는 농축협은 지원 자금을 제한하거나 회수하고 복무기준 위반 여부도 특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추진돼 도민들의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 논산간 통행료를 현재 9,400원에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4,9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 비해 2배가량 높아 그동안 이 구간을 이용해온 도내 운전자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기부받은 생필품을 필요할 때 가져갈 수 있는 푸드마켓이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결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업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어려운 저소득층의 결식 문제를 해결해줄 푸드마켓이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해 원하는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업체와 주민, 후원자 등이 기부한 물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기존 푸드뱅크와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진안군 사회복지센터 앞에 마련된 푸드마켓은 사전에 선정된 100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5개 식품을 지원받게 됩니다. 드림마트를 잘 운영해서 가장 어려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마트가 되도록 열심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화장품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화장품 산업 지원센터가 마련한 교육은 달라진 화장품 법규 소개는 물론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화장품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우수 화장품 제조 시설을 유치하는 등
화장품 산업 1번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위주의 교육을 진행을 함으로써 실제 사업화 하실 때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많은 부분들을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주군이 오는 10월 삼내시장 2층에 조성될 청년몰 입주 상인을 다음 달까지 모집합니다.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이 지원되는 점포 15곳을 운영한 청년 상인 지원 자격은 공예와 소품, 식음료 등 아이템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농업인들이 자신들이 가꾼 농산물로 만든 가공품을 생산 판매하는 무주군 반디파머스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됐습니다. 조합은 지난해 반디파머스라는 브랜드로 사과즙과 블루베리잼 등 5개 품목의 상표 등록을 마쳤으며 무주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에서 생산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전라북도의 시위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집계 자료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선 최대 11,115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12명이 사망했으며 시위는 3월 중순경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밖에 3.1운동 당시 전국의 시위 양상과 규모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도내 유치원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 200명 이상 도내 사립유치원 15곳 가운데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곳은 1개 유치원뿐이라며 200명 미만인 3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8개 유치원은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겠지만 교육은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추진되는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도내 시민단체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농전북도연맹 등 도내 78개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저지 의료 공공성 강화 전북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새만금에도 영리병원이 들어설 우려도 있다며 1만 도민 서명운동과 정책협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대부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 방안이 시급합니다. 도의회 김만기 의원은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은 353곳이고 이 가운데 43%인 156곳이 전라북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내 동학 유적지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는 각각 3건씩에 불과하다며 국가기념일 지정에 맞춰 유적지 재평가와 관리 보호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창작 판소리 공연이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집니다.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이 내일 3.1운동 100주년 특별기획 자선 콘서트를 엽니다.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효 콘서트가 올해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전주 시립국악단 기해년 신년음악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건무 공연단인 지무단이 내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정기 공연을 갖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제2호 전주 시민 햇빛 발전소 준공식이 내일 효자 배수지에서 있습니다. 전주 기정놀이 보전회는 내일 세냇가 놀이마당에서 정월 대보름군 망월이야를 진행합니다.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이 내일 동청에서 2019 시즌 출정식을 갖습니다. 과학자들의 재능 기부 강연으로 내일 완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구인으로 살아남기 주제로 마련됩니다. 소설가 윤영근과 함께하는 문학 강연이 내일 전북 문학관에서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0도에서 낮 기온 10도, 익산 영하 2도에서 9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4도에서 10도, 진안 영하 4도에서 8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1도에서 9도, 고창 영하 2도에서 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는 등 6개 지역에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나머지 지역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